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재회 상담사 입장에서 본 애착 유형별 내담자분들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재회 상담사가 재회를 시키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은 약간 흥미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강의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재회가 이래요 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사실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도움이 될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전혀 모르겠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희원쌤 단톡방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질문을 했을 때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빨리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뤄봤던 거기는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정말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 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애착유형별 내담자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또 알려달라는 얘기를 또 단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재회 상담사 입장에선 재회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한 내담자분께서 단톡방에다가 길게 감상문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이걸 읽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잠시 읽겠습니다. 저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상담사 입장에서 저거 보고 쌤한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시할 수 있는 게 많아짐. 오히려 그렇게 상담받으니 상담 시간도 줄고 또 다른 걸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건 틀리겠지만 쌤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영상.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면 좋습니다 하시던데 그래서 과제가 참 중요한 듯. 저 영상은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흥미도 있는데 나름 연자 와서 상대 공감을 배워서 영상을 보니 재회 길을 쌤이 잡아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제시할 수 있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상문. 상담사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좀 풀어드리면 편하시겠구나 라고 느낀 점. 내비게이션 목적지 누르는 느낌이랄까? 감상문.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제가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읽은 거다 보니까 약간 말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분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풀기가 편하도록 본인이 좀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본인이 상담을 이용을 하는 게 되게 편리해지셨고 선생님이랑 같이 재회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동료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감이 많이 잡혔다는 점. 이걸 내비게이션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내비 사용법을 본 것 같은 기분이라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요분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더 잘 도와주시게 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담자 광희님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영상에 넣었고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톡방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쌤 생각엔 공회가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극불안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상담사 입장에선 재회를 어떻게 푸는지라는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담자분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애착 유형별 내담자가 어떻게 보일까, 힘든 부분이 있을까, 혹시 쉽다면 뭐가 쉬울까, 이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애착 유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명을 좀 잠시 드리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각각의 애착 유형별 내담자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께서 공회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는 공포회피를 많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담자분들이. 그리고 극불안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기존 애착 유형에는 없는 유형이에요. 연애 자격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애착 유형을 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관계의 모양이나 질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게 다를 테니까, 한편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연인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서의 관계라든지 뭐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관계에 얽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애착 유형이라는 거는 일단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애착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공포회피형,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아이와 양육자와의 관계를 유형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심리학 이론이고, 이게 관계에 대한 관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애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관점이거든요, 이 애착 유형이라는 게. 그리고 이 애착 유형을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로 해석을 했었던 걸 가지고 와서 연애를 풀려고 하면 연애 상담, 재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오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좀 더 잘 해드리고 재회의 성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유형을 따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연애 자격이 오셔가지고 다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진 분류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애착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진단받으시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면은 연애 자격 같은 경우는 애착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잠시 알려드리고, 애착 유형별 내담자를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지 이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애 자격의 애착 유형은 총 5가지로 나눠집니다. 불안형, 회피형, 공포회피형, 극불안 유형, 극회피 유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정형이 없다는 게 연애 자격의 애착 유형 분류의 특징인데요. 안정형이라는 건 없고 안정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애착 유형이라는 거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을 해나가기 위해서 발동하는 기질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포회피 유형이라고 하면 이 공포회피 유형이 위기에 닥쳤을 때 보이는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회피형 입장에서 위기가 아니면 평화롭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쵸?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불안형 분들이 저는 안정형이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착 유형은 물론 바꿀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바꾸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변화가 될 만한 뭔가 엄청난 사건, 계기, 뭐 트라우마, 쇼크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높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안정성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정형처럼 살 수 있어요. 안정형이라는 건 결국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여유롭고 삶이 평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애착형이 뭐든지 간에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여유롭고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착형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본인의 자존감, 인내심 이런 걸 많이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은 사실 자존감, 인내심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인내심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인내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애 자격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불안형, 회피형, 공포 회피형은 똑같은데 극유형이라고 해서 극부랑 극회피가 추가가 되고 안정형이라는 타입 대신에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 각각을 또 설명드리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긴 하거든요. 간단하게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갈게요. 우선 불안유형은 굉장히 로맨틱한 타입이에요. 모든 걸 연인이랑 함께하고 싶어하고 인생에서 연애가 굉장히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로맨틱하시다 보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로맨틱한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불안형 분들의 특징이고 회피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저건 드라마지, 저건 영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영화와 드라마와는 실제 연애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보통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오글거려 하세요. 그런 것도 오글거려 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애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불안형은 애정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거침없이 하고 연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회피형은 좀 그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 회피형은 방금 제가 불안형과 회피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성향이 왔다 갔다 나타나는 타입이에요. 불안형 같은 경우는 관계에서 확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확신을 주고 내가 항상 너랑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애가 안정되는 편인데 회피형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을 해줘야지 연애가 오래 가요. 그런데 공포 회피형은 이분이 현재 불안형 성향이 강한 상태인지 회피형 성향이 강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지 연애가 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극불안 유형 같은 경우는요. 앞에 불안형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불안형 분들은 로맨틱한 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극불안 유형도 아마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다만 극불안 유형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애착 유형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분들이에요. 너무 로맨틱하시다 보니까 그거가 안 되는 경우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분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같은 불안형끼리 사귀더라도 한쪽이 회피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불안형도 회피형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극불안으로 저희가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극회피도 비슷하겠죠. 회피 성향이 있는 분이긴 한데 회피끼리 연애를 하더라도 한쪽 회피를 불안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극회피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극불안 유형 분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피형으로 보여요. 내가 회피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극회피 분들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많은 분들이 불안형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이전에도 애착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만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애착 유형이라는 거는 사실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라서 이 영상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기엔 되게 위험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재능기부 특강으로 애착 유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가 3시간짜리인데 3시간을 말을 해도 부족해요. 그 3시간을 말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10분 정도, 길어봐야 20분 정도 되는 영상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사실 좀 더 깊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는 애착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애착유형별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담자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안형 분들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재회 상담사 입장에서 불안형 분들을 보면 사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되게 잘 배우시거든요. 되게 잘 배우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안형 내담자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자존감 높여주는 거.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존감을 많이 회복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되게 열심히 성실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담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의외죠? 여러분들 불안형분들 되게 까다롭다고 말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배우셔가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존재가 불안형 내담자분들이세요.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회피형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좀 재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게 오글거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글거려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연애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당연한 부분들을 오글거려 하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회피형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우직하게 잘 배우세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좀 우직하게 잘 배우시는 편이기는 하고, 회피형 분들은 그 정도? 그리고 공포 회피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공포 회피형이 좀 약간 상처를 제일 무서워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형이랑 회피형의 방어기제를 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인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정반대 입장이 머릿속에서 충돌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들 같으면, 다른 분들 같으면 안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좀 참신한 질문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기는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여태까지 제가 별로 대답을 해보지 않았던, 답변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정말 좀 좋은 질문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포회피형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와,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싶은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극유형 분들로 얘기를 드리면, 극유형 분들은 약간 특이해요. 그 극불안 유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담자가 극불안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아, 저분 플랜 하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플랜은 저희 연애 자격 상담의 VIP 서비스거든요. 플랜 중에서도 사실은 플랜 골드라고 해서 제일 VIP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극불안 유형 분들은 좀 그걸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상담이 끝나자마자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멘탈을 잡아드리려면 상담량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분노가 많으신 분들이어가지고 하루에도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상대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으시고, 혼자 막 생각이 엄청 빠르게 변화하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잡아드리려면 대화량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극불안형 분들도 만족을 하시고요. 본인이 필요로 하는 대화량이 있는 거죠.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거나 혹은 열심히 상담 방향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본인의 불안한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가라앉히려면 가장 좋은 건 여태까지 봤을 때 상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상담으로 그 부분을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만약에 플랜이 아니신 경우는 힘들죠. 대화량은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본인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혼자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해석을 혼자 막 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선생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자존심이 되게 세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동기부여시켜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 자존심을 좀 낮추고 왜 이 행동이 재회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담량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이고,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충동적이세요. 돌발도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돌발을 안 하게 만들어 드리려면 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쉽게 또 이별을 생각하시거든요. 재회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가도 아, 선생님 저 그냥 걔랑 끝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되게 불안해하세요. 선생님 걔가 저 다시 잊었으면 어떻게 하죠? 이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선생님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떨어졌다고 해도
정말 좋은 다른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재회를 계속 준비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의존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인데 의존한 사람이 사라질 경우에 내가 이별을 굳게 결심을 했다가도 마음이 되게 많이 흔들리시고 후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재회라는 거는 제가 항상 타이밍도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내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 버리면 틀어지거든요. 틀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재회를 준비를 원활하게 해나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이 식었다, 이제 안 하고 싶다, 질렸다, 정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정말 괜찮겠냐, 후회 안 하시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끌어가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안 했을 때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극회피 분들은 좀 본인 기준이 되게 많이 높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기준에 맞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재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이 되게 많이 들게 되면 솔직히 좀 극복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냥 재회 안 하겠습니다 이걸 많이 하시는데 대신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저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극복 쪽으로 좋은 사람 만나는 쪽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전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맞춰드려야 되니까 과제를 내드리는데 과제를 하시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담자분들 애착 유형별로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네요. 제가 봤을 땐 이런데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기는 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좀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제 유형이 궁금하고 그리고 재회를 함에 있어서 서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상담이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보시고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좀 찬찬히 상황을 봐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